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찾아오고 이에 따라 성생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위험한 성적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노년층의 성병 감염률이 지난 10년간 68%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병의 문제를 넘어 노년기 면역력 약화로 인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위험한 성적 행동을 피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고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재정적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정보를 듣지 않으신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상황이나 회복 불가능한 만성질환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성관계의 유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 그리고 남은 인생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성관계의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의 충동적인 성관계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성병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한 번의 충동적인 관계가 심각한 건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성병 감염률이 10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감염이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훨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클라미디아 감염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골반염증, 관절염, 심지어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72세 김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배우자 사별 후 우연히 만난 여성과 충동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심각한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했던 그는 단순한 감염이 폐혈증으로 발전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충동적 성관계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회성 관계 후 심각한 우울감, 자책감,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충동적 성관계 경험자의 68%가 이후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충동적 성관계는 가족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존경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충동적 성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 예를 들어 배우자 사별 직후, 큰 질병 회복 후 등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정서적 위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수개월간의 교제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하에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물질들은 판단력을 크게 저하시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충동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사회적 교류는 성적 충동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적 성관계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 건강, 존엄, 관계라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신중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불법 의약품에 의존한 성관계입니다. 노년기의 성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성기능 개선제 단속 건수의 60%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가장 많았습니다. 76세 박모 씨의 사례는 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불법 성기능 개선제를 복용한 후 심각한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이제는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의 말은 불법 약물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약물들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제의 약 30%에서 중금속이나 산업용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이런 약물들은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약물, 혈압약,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대부분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어 이런 위험이 더욱 큽니다. 셋째, 약물 의존은 심리적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사용하던 것이 점차 습관이 되고 결국 약 없이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안전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은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성생활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와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관계의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에 의존한 성관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노년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로 노년기에 피해야 할 관계는 지나치게 큰 연령 차이가 있는 파트너와의 성관계입니다. 많은 중년 이상 남성들이 젊은 연인을 통해 제2의 청춘을 꿈꾸지만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나이 차이 나는 연인 관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심각한 관계 갈등을 경험했으며 68%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인은 이런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입니다. 68세 이종 씨는 42세 여성과 교제하며 처음에는 설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행, 식사, 취미 등 모든 면에서 선호도가 달랐고 대화 주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지치고 실망했죠.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착취 위험성입니다. 노인성범죄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담 사례 중 30%가 젊은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한 노년층 사례였습니다. 71세 김모 씨는 34세 여성과 만남 후 6개월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관계의 파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비슷한 나이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가족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가족상담소 전문가는 이런 관계로 자녀들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가족의 지지를 잃는 것은 큰 상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큰 관계에서는 노년 파트너가 젊은 파트너의 활동적인 생활 리듬을 따라가려 무리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기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무리한 성관계로 인한 심장 발작 사례 중 상당수가 큰 나이 차이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고립도 흔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큰 나이 차이의 커플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 쉽고 이는 기존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동기를 솔직하게 성찰하세요. 단순히 젊음을 갈망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세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경제적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만남 초기에 금전적 요구가 있다면 큰 경고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모든 관계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차이, 특히 20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나 일시적 설렘을 넘어 서로의 인생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돈이 오가는 성적 관계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하며 심각한 법적, 건강적,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8%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금전적 사기나 신분 도용과 같은 2차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기는 점점 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69세 박모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실제 만남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00만 원 이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기꾼들에게 지속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상대가 필요했는데 어느새 돈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고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의 가장 큰 위험은 건강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협상이 어렵고 성병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 약화로 인해 감염 시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성병 감염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일반 성인보다 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이나 구속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알려질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져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는 일시적인 신체적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 하락, 우울증, 수치심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심리 전문가는 이런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을 제공하지 못해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는 종종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로 시작했다가 협박, 갈취, 신분 도용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이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건전한 대안을 찾으세요. 취미 활동, 사회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하세요. 특히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너무 빨리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건강, 재산, 존엄성, 법적 안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성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성관계 중 발생한 심장 발작 사례 중 78%가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성관계는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활동으로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73세 최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이후 심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깐의 무모함이 내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리한 성관계의 위험은 심혈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성관계 중 발생한 근골격계 부상 사례가 지난 10년간 43%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이나 요실금 같은 비뇨기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무리한 성관계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특히 전립선 수술 후나 방광 관련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적절한 회복 기간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질건조증이나 질병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성관계는 통증, 출혈,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와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이 주제를 부끄러워하지만 의사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항울제, 진통제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약물은 성관계 중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한계에 대해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제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성관계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자세나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특히 식사 직후나 과도한 음주 후의 성관계는 심혈관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성관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존중하고 적절한 조정과 주의를 기울일 때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6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과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해지며 이런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독관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젊은 성인보다 같은 양의 알코올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40%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신진대사 저하와 체내의 수분 감소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문제없이 마셨던 양의 술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판단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0세 정모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변동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내 몸의 경고 신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약물 복용과 관련된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 심장약, 진통제 등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이나 약물의 영향하에서는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평소라면 사용했을 보호조치를 잊거나 무시하게 되어 성병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성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성병 감염 사례 중 약 45%가 음주 후 이루어진 성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술이나 약물의 영향하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동의 능력이 저하되어 원치 않는 성적 상황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관계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특히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고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 사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음주 후 성관계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술이나 약물 영향하에서는 성관계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회적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 압력을 받더라도 자신의 건강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술이나 약물 영향하에서의 성관계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인해 건강, 관계, 법적 안전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적 결정이 필요하며 맑은 정신으로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위험한 성관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와의 충동적 성관계, 불법 의약품에 의존한 성관계, 지나치게 큰 연령 차이의 파트너와의 관계, 금전적 거래가 포함된 성관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성관계, 그리고 술이나 약물 영향 하에서의 성관계는 모두 노년의 건강과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노년기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